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 전문 축구다나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혼자 분석하고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적중률 99%를 자랑하는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 은고이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지만 압박이 강할 때 볼을 지켜내는 능력은 불안하다. 김승호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과 볼 배급을 통해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에 노출되면 패스 선택이 제한된다. 손준호는 순간적인 박스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공격의 활로를 열지만 수비 전환 상황에서는 위치 선정에 미숙함이 드러난다. 팀 전술적으로는 3-4-3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서 반복적인 약점이 나타난다. 특히 압박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뒷공간이 크게 열리며 상대 공격수에게 쉽게 기회를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부천은 뒷공간 침투와 측면 돌파라는 확실한 무기를 통해 3백을 공략할 수 있다. 충남 아산은 홈에서 버티려 하겠지만 압박과 전환에서 밀리면 연쇄적으로 수비 라인이 흔들린다. 결국 경기 전체적인 흐름과 전술적 완성도를 고려했을 때 부천의 승리가 더 유력하다. 이 경기는 전술적 유연성과 준비된 맞춤 전략에서 승부가 갈린다. 강원은 홈 경기에서 정경호 감독의 기민한 전술 운영을 앞세워 상대의 빈틈을 집요하게 노릴 수 있다. 가브리엘의 제공권과 서민우의 측면 돌파, 그리고 이지호의 안정적인 중원 전개가 결합되면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열린다. 반면 서울은 조영욱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클리말라의 부상 이탈로 대체 카드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강원이 주도권을 잡고 홈 관중의 힘까지 더해 득점 기회를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결국 전략과 응집력에서 앞선 강원이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강원은 가브리엘 서민우 이지호를 중심으로 전술적 유연성과 공격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은 클리말라의 부상과 단조로운 공격 루트 때문에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홈에서 전략적 우위를 지닌 강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포항의 이호재는 전격 복귀전을 치르며 전방에서 높이와 힘을 더해줄 핵심 자원이다. 제공권과 위치 선점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울산 수비 라인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조르지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빠른 크로스로 공격 루트를 다채롭게 만든다. 오베르다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템포 조율을 맡아 공격 전환을 매끄럽게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포항은 4-4-1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로 상대를 흔드는데 집중한다. 특히 홈에서의 강한 응집력과 더비 특유의 분위기를 등에 업으면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포항은 이호재의 복귀와 측면 자원의 공세로 전술적 무게감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울산은 루빅손과 에릭을 앞세워 반격하겠지만 강한 압박과 홈터스 앞에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심리적 동기에서 앞선 포항이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전북은 콤파뇨를 중심으로 한 제공권 장악과 전진 후의 스피드 돌파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간다. 김진규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상대 압박을 끊어내고 공격 전환을 매끄럽게 이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후반 교체 카드로 투입될 수 있는 이승우의 날카로운 침투는 경기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 반면 대전은 빠른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압박에 묶이며 빌드업 단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전북은 주전 자원의 장점뿐 아니라 교체 자원의 스피드까지 활용해 경기 흐름을 완벽히 지배할 수 있다. 대전은 역습에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압박에 가로막혀 기회를 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우위와 교체 카드 활용까지 더해 전북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감독 공백으로 조직력이 흔들리는 경남과 압박 강도로 흐름을 잡으려는 김포의 대결이다. 경남은 임시 체제의 한계 속에서 전술적 응집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잃고 있다. 반면 김포는 루이스의 뒷공간 침투와 조성준의 전방 압박, 최재훈의 중원 장악력이 맞물리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완성할 수 있다. 김포는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후반에는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경남은 감독 교체로 인한 혼란 속에서 안정감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김포는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을 무기로 경기 전체 흐름을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루이스와 조성준의 움직임이 살아난다면 경남 수비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김포가 확실히 우세한 흐름 속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의 주전 센터백 결장으로 인한 수비 불안이 가장 큰 변수다. 서울 이랜드는 변경준과 에울레르의 박스 침투가 살아날 경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가브리엘의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가 결합되면 전방에서 두세 차례 파상 공세가 가능하다. 반대로 수원 삼성은 일류첸코와 파울리뇨를 앞세운 단순한 공격 루트에 의존해야 하지만 후방 공백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 이랜드의 템포와 압박 강도는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이랜드는 변경준과 에울레르의 날카로운 움직임, 가브리엘의 제공권을 앞세워 박스 안을 지배할 수 있다. 수원 삼성은 주전 센터백 결장으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압박 대응에서도 약점을 드러낼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홈 어드밴티지와 전방 화력에서 앞선 서울 이랜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철저히 라인을 내리고 선수비 후역습만을 선택하는 보수적인 운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천안은 라인을 내리고 조직적으로 압박을 걸며 전환 속도 역시 빠르지 않아 득점 찬스가 제한적이다. 인천 역시 수비를 우선시하며 블록을 두텁게 쌓아두는 방식으로 나설 경우 공격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그래서 두 팀 모두 뚜렷한 주도권을 잡기 어렵고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루즈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쌓이면 공격적인 선택보다는 안정성을 더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천안과 인천 모두 수비 안정과 리스크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는 전술을 선택하고 있다. 공격 전개는 느슨하고 전환 속도는 느려지며 득점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뚜렷한 승부처 없이 끝까지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며 무승부로 마무리될 공산이 가장 높다. 이상 오늘의 경기 모두 꼼꼼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